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초등학생도 완전 쉽게 운세 보는 법 해서 이제 밑에 사주라고 달아놨죠.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크로마키를 씌웠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안 보이죠. 원래는 지저분하게 책상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제목 이렇게 적었어요. 초등학생도 완전 쉽게 운세 보는 법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주라고 되어 있죠. 일단 초등학생도 알아야 되니까 이 한자 먼저 볼게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 숫자 4죠. 주 보시면 제가 글자는 별로 안 예쁜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 주자거든요. 여기 왕자 있죠. 그래서 이 나무 이제 주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거의 기둥을 얘기해요. 기둥.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거는 네 개의 기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게 있나요? 년, 월, 일, 시가 있잖아요. 이 네 개의 기둥이 사람이 이제 나면서 갖고 나오는 네 개의 기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 사주를 보는 법을 제가 뭐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을 좀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사주에 관련된 책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기록하는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일단 이거 하시기 전에 그 동양 철학을 좀 아셔야 돼요. 동양 철학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거 한번 지우고 나서 설명할게요. 동양 철학에는 음과 양이 있죠. 크게 음과 양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양이 있고 나무가 이거 써야겠다. 양, 오행 이렇게 음과 양, 오행이 있어요. 그럼 음과 양은 당연히 뭐예요? 양이고 당연한 거죠. 오행은 뭐냐? 나무, 새, 흙, 물, 불. 나무, 새, 흙, 물, 불. 그래서 5개죠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리고 뭐 더운 게 있으면 추운 게 있고, 또 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게 양극이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양극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행이 존재를 하죠. 조금 세분화시키면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흙, 물, 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딱 보기 어때요? 상반돼 보이잖아요. 근데 음양은 우리 태극이라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닐스 보어 아시죠?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이 닐스 보어가 그 아시아 동양에 와가지고 이거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그랬냐면 이게 양자역학적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뭐 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과 음이겠죠. 이게 서로가 극과 극인데 섞이는 듯 하면서 완전히 섞이지 않고 분리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어두운 어떤 방이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탁 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이 탁 하고 밝아지겠죠. 근데 이 근처는 분명 밝아질 텐데 점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주 세분하게 쪼갰을 때 어디서부터가 어둠이고 어디서부터가 밝음이냐 구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극단은 존재하고 서로 성질은 다르지만 일단 하나의 덩어리다. 그래서 모호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의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를 없앨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 밝음을 없앴어요. 그러면 온통 그 어둠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두운 거 가져오면은 이건 밝음이 되죠.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식의 차이일 뿐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고 이제 오행이 있어요. 나무, 쇠, 흙, 물, 불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뻗어나가거나 성장해 나가는 이제 성질이 있고, 쇠 같은 경우에는 단절성이 있어요. 칼같이 딱. 그리고 흙 같은 경우에는 포용하는 포용성이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가는 이제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불은 이제 확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구분하기 전에 물과 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물과 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 입장에서는 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불 입장에서는 물이 나쁜 거죠. 이 확장시키지 못하게 꺼버리니까.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불이 좋은 거, 아니, 물 입장,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성장을 시켜주죠. 그러면은 그 물 자체만 봤을 때 물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이나 날짜나 사람이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뭐 선과 악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과 악은 없고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가 이제 동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성향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직업들 중에서도 나무의 성질이 있는 직업, 쇠, 흙, 물, 불의 성질이 있는 직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날짜에도 보면은 뭐 우리 무슨 해, 무슨 일 이렇게 달력 보시면은 이제 있잖아요. 그 막 한자 적혀 있고, 이 보시면 12지 간지로도 적혀져 있지만 그 오행으로 적혀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태어난 그 연년월시 그 사주랑 이 날짜랑 이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날은 이런 기운이 있는 날이네. 그러면 안 맞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불행하겠구나 라고 이제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쉽게 운세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우리 12지간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할 게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무, 새, 흙, 물, 불로만 구분할 수는 없고 어떤 동물의 성질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도 있다 해서 12개로 나눠서 이제 하는 것도 있죠.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하시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모든 건 시기라는 게, 맞는 시기라는 게 사실 존재하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나오는 제철 과일이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나오는 제철 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수박을 겨울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하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열도 떼야 되고, 그죠? 사과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겨울이면은 저절로 알아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그게 불행을 자초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뿐이다.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 무조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동양에서는 이제 순리라는 게 있죠. 알아서 생기는 거. 우리가 수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 수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저절로 수박이 나오죠. 그 시기가 되고 그 기온이 맞고 이러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과일들이 알아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어떤 시기가 되면 저절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동양 철학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양 철학에 좀 좀 이렇게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건 객관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전 믿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스마트폰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너무나 작은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스마트폰에 비하니까 요거는 큰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성질 같은 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나 직업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노인이 말을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뭐 잃어버리고 뭐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말 중에 세옹지마란 말이 있죠. 그래서 기룡화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다시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시 또 화가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구태여 이거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거의 나쁜 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양쪽을 다 알게 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수긍할 때 긍자랑 같은 긍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긍정,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안 보겠다 이거, 난 이것만 보겠다.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양쪽 측면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더라도 저게 이면에 다른 면이 분명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게 갈 건데,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있나?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가운데로 이제 모으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꾸준하게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소재가 있다거나 내가 이런 그걸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면이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크로마키를 했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앞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막도 달고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